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홍범도 장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홍 장군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리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 논란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인물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 장군을 40년 이상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뉴스를 파듯이 왜 홍범도 장군을 파게 된 겁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조부님께서 네. 독립투사이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용단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약 20명의 멤버였는데 경상남북도 일원에서 그 군자금을 모아서 만주의 무장 독립 운동 단체로 보내는 일을 하시다가 예. 밀고에 의해서 대구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형무소 안에서 미결수로 있다가 고문을 받던 중에 순국하셨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할아버지가 끼친 그러한 자취 이런 거를 보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건 모두 할아버지가 뭔가 무언으로 일깨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할아버지는 1863년생이고 홍범도 장군은 1868년생이니까 제 할아버지는 5살 밑에 홍범도 장군을 네가 특별히 공부해라 이런 어떤 계시를 내려주신 것 같네요. 아하, 그렇군요. 이런 DNA를 지니고 있는 교수님께서 올해 그 홍 장군 육선의 흉상 이전 논란 불거질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갑자기 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은 예. 무언가 어떤 교양과 상식과 규범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해서는 안 될 일, 예. 안 하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삶의 의무인데요. 어떻게 된 셈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홍범도 장군 하면은 같이 이름을 견줄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들의 그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들 수가 있겠죠. 그분들의 이름은 이미 우리 민족사에서 부동에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교양이자 상식이자 규범인데 예. 이거를 갑자기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겠다라는 아주 무지몽매한 이런 발상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느 누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동 이렇게 표현하셨고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올해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짚고 있는 것은 이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 이 가입 이력 이걸 지금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홍 장군에 대해서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이다 혹은 이 사람 공산주의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교수님께서 분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반박을 해주시죠. 그런 뭐 관점으로 볼 수야 있겠죠. 예. 부족한 관점으로는, 부족한 관점, 모자라는 관점으로는 모두 이번 그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국사학자들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태어나신 해가 1868년인데 19세기 중반이거든요. 조선시대 후반기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인데 이때 홍범도 장군의 나이는 50이 거의 다 된 47, 8된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37, 8세였는데 이미 노인 축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막 수행하시던 그 시절에는 그냥 이 어떤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독립군 어떤 항일 유격대 이런 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다 정리가 되고 일본군의 그 대거 습격을 피해서 이제 아무르강을 건너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 3,000명 가량의 병사들이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많은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실탄을 지급하고 군복을 이렇게 또 조달받으려면은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 당시에 소련 체제에 어떤 그 형식적인 의탁을 해야만 그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끝까지 공산당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시 외로운 존재가 방법도 되죠. 없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무기도 필요한 것이고, 네. 예,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공간에서 그리고 사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그 195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 8.15 광복 이후에 예. 한국에서 벌어졌던 공산당과 그렇죠. 예. 해방 전의 그 러시아 공산당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8.15 광복 이전의 러시아 공산당의 성격은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 속에서 반제국주의 대열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싸우는 그러한 전선을 구축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져 나가고 그 소련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과 손을 잡은 것은 6.25 전쟁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에 계실 때 그 공산당 가입 이것은 상당수의 무장 독립운동 지휘관들이 다 거기에 관여를 하셨고 이번 국방부 발표는 모조리 막 매도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는데 연해주 즉 시베리아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공산당으로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중근 의사, 이범윤 선생 혹은 최재형 선생 그럼. 유명한 그러한 독립운동가들 전부 그러면 공산당 묶을 수 있겠네요. 빨갱이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소련에 있을 때, 이 소련에 갔을 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유시 참변, 우리 그 독립군들의 희생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홍 장군을 좀 거론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역시 홍 장군을 자꾸 표적으로 삼아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잣대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기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유시 참변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논문도 있고요. 예. 또 그 시절에 홍범도 장군과 혹은 그 독립군들의 그 증언 기록 뭐 이런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3,000명 가량의 16개 연합부대 독립군들이 아무르강을 건너서 그 자유시 러시아 말로 스보보드니인데요. 예. 그곳으로 넘어간 이유는 일본군이 사단급 병력을 동원해서 만주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작전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이 대거 습격을 피해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총기를 휴대하고 이렇게 스보보드니로 들어가니까 수천 명의 그 아시아 조선 독립군들이 들어오니까 그 스보보드니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불안감을 가졌죠. 전부 총을 메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지역 경찰서나 헌병대에 막 진정을 하니까 깜짝 놀란 그 소련 군대에서 이제 독립군을 찾아가서 무기는 반납하는 게 좋겠다. 예, 예. 치안 유지상. 예, 예. 이러니까 그 독립군이 3,000명이 전부 하나가 아니라 두 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비극의 씨앗이죠. 그러네요. 예.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파로 나뉘었는데 상해파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군대인데 끝까지 총기를 휴대해야지. 해제 못한다. 예. 그런데 이르쿠츠크파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일단 러시아 땅에 들어왔으니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우리도 무언가 요구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사람들 말을 따르자. 이 대립이 일치되지 않은 이 대립이 그만 앙금이 되고 갈등으로 분열로 이어진 것인데 동족 상쟁의 씨앗을 바로 거기서부터 펼쳐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해파는 끝까지 거부하고 이르쿠스크파는 일단 무기를 반납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르쿠스크파에 속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 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무기를 반납하고 예. 다른 지역의 볼일을 보러 떠나 있는 사이에 예. 그 틈을 이용해서 소련 군대가 이르쿠츠크파의 격렬한 멤버를 앞세워서 장갑차와 대포를 동원해서 불응하는 상해파를 공격해서 약 170명을 죽이고 700명을 생포하고 또 도망치다가 강해에서 익사한 사람이 한 100여 명. 그러니까 또 한 200 수십 명 가량이 전사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을 엮기 위해서 뭐라고 공식적인 언론에 발표한 문서에 말이죠. 예. 제가 딱 읽었는데요. 수천 명의 그 자유시에 그 진입한 독립군 부대 전원을 몰살시킨 홍범도. 이런 식으로 더 적은이 없는 덤태기 씌우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말도 아닌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이런 걸 또 말하기도 했었고, 빨치산 하면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민합니다. 공산당 마찬가지고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빨치산은 네. 영어로 파르티산인데요. 파르티잔.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 시절의 빨치산은 독립군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항일 유격대. 아, 그 당시에 독립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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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빨치산에 대한 어떤 혐오나 경멸은 이것은 6.25 전쟁 혹은 8.15 광복 이후 한라산이나 지리산 이런 데서 활동하던 어떤 그 공산주의자의 어떤 과격 세력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었겠죠.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빨치산 홍범도 장군을 빨치산 하면은 그런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오버랩하는 연상하는 그런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은 그러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항일 유격대 독립군입니다. 예. 야, 빨치산 공산당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전쟁 그리고 북한 김일성 할 때 그때 그 단어를 들으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항일운동을 할 때 그때는 분명 다르다. 이 시기를 놓고 봐서 다르다. 네.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예. 거죠. 그런데 단어만 놓고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에 있어서 평가를 달리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러면 단어만 놓고 그냥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네요. 공산당은 이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파르티잔이기도 했고. 지금의 시각이나 잣대로 그 시절을 자꾸 막 해석하려고 억지를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40년 넘게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다른 결의 생각도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그냥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요. 예. 근데 참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지금 자꾸 표적으로 삼고 아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홍범도 육군사관학교 강의동 본관 정문 앞에 6분의 독립투사 형상이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다 옮기려고 했죠. 그 뉴라이트파의 그러한 관점들이 거기에도 스며들어서 그때 담당자가 그 뉴라이트계로 평가받는 교수가 네, 아무개 한다고 육군대령 알려졌습니다. 그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사 자체를 거부하죠. 한국이 독립된 것은 미국의 원자탄 2방 덕분이지. 독립군들의 무슨 뭐 이등방문 저격이나 기타 뭐 어쩐 그 윤봉길 의사의 어떤 폭탄 투척, 홍범도 장군의 청살리 전투 이런 도움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은혜가 제일 크고 예.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 근대화의 기초를 다
닦아주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참으로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뉴라이트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일제강점기 보내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네네네. 무서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자체를 부정합니다. 1948년 7월 17일 그때 대한민국이 처음 이제 건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광복절 이름도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뉴라이트의 관점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36년 동안의 무장 독립운동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분의 흉상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 6분 가운데 5분은 유족이 있고 그 가운데는 아주 말빨 입김도 센 분이 계시죠. 이종찬 씨 같은 분. 막 그 격렬한 항의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성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도 그렇게 큰 목소리 냈다고. 아,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이야말로 그 우리들 삶의 중심이다. 영웅이죠 또. 신혼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홍범도 장군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사랑 변치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고 그런데요. 사업이 안 돼도 홍 장군 앞에 가고 그 정도로 의지를 하는데 그 장군님을 이 한국으로 보낼 때도 그렇게 아쉬워하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예. 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런 형국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문제는 홍범도 장군 하나만을 지금 표적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예. 철거하겠다. 예. 철거란 말도 틀렸습니다. 무슨 폐기물입니까? 무슨 뭐 오래된 아파트 부수어야 될 아파트입니까? 한 번씩 그래서 이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적을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천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허. 상놈, 천민. 전부 전주희 씨, 안동김 씨 그렇지 않아요? 예. 이범석, 김조하진, 예. 그 번쩍한 양반 문벌. 이 독립운동사에도 이런 어떤 반상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모섬 출신에 포수 출신에 아, 좀 새로운 시각. 깔보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작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일단 저희가 준비한 전반전에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돼서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와 함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파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고려인들 분노도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논란입니다. 예, 돌아오신 지 2년 만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얘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사에서 만약에 이전하잖아요. 뭐 철거도 이전이는 일단 뺍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예, 이준석 선생, 지난번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신 분인데요. 예. 이분도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독립기념관의 수장고라고 있는데 외인 출입 금지라고 밖에 쓰여져 있고 예. 굉장히 어떤 허가받은 직원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공개도 안 되고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유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홍범도 장군이 수장고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자 내지는 빨치산 이런 불온한 딱지를 붙여서 귀양살이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예. 하나의 테러와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수장고에 보존하는 것을 어떻게 흔쾌히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의 공산주의자라면 북한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죠. 예. 이 참 뭔가 우리가 너무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막 함부로 일을 재단하고 막 규정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저희가 이게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빨리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되고 제가 이제 내가 홍범도다의 후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 결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홍범도 장군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라고 했거든요. 예. 저의 말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두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 고국으로 어찌 보면 거의 80년 가까이 만에 그대로 이제 모시고 돌아왔는데 지금 깊게 지금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 오늘 저희가 초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와 함께했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초대하면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